네, 그럼 여기서 롯데그룹 수사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찰이 무려 14시간에 걸쳐서 롯데그룹 총수와 계열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규모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2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그 압수수색 장소도 지금 아주 많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의 자택, 그다음 롯데호텔 34층인가요? 신격호 회장 집무실, 그다음 신동빈 회장의 집무실 등등 하여튼 롯데그룹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곳을 모두 다 전격적으로 했었죠. 네네.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아마 소문이 네. 롯데그룹 측에서 검찰의 어떤 그 수사 개시를 듣고 증거를 인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검찰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롯데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 인멸 요새는 뭐 어떻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빼돌린다든가 그다음 재포맷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문서를 갖다 숨긴다든가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네. 지금 이 부분 수사에 관해서 미적미적 하다가는 결국 재계 5인 롯데그룹을 봐주기 위한 수사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전격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수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롯데그룹에 적용된 주요 혐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게 이제 횡령 배임이죠. 그다음 지금 언론 보도에 하면 국부 유출 가지고 있는데 네. 국부 유출은 사실 횡령 배임의 결과물이지 그 국부 유출 자체만으로는 무슨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본 롯데가 가지고 있는 롯데 호텔이라든가 그다음 롯데 쇼핑이라든가 여러 개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가져간 거 그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주식 투자가 많은데 1년에 배당금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 외국인 투자자 가고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일본 롯데의 관계에 과연 그 지금 이 계열사 거래를 통해서 비자금을 마련하는 거 이게 전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이 되거든요. 네. 특히 5억이 넘으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죠. 그다음 그렇게 되면 이게 탈세까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이 업무상 배임 횡령이 되면 거의 따라오는 게 탈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으로 결국은 경영층에 업무상 횡령 배임이 가장 중요하죠. 네, 수사의 규모도 크고 속도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검찰의 혐의점에 대한 어떤 정황을 상당 부분 그렇죠. 포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정확히 보셨는데요. 네.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압수수색을 할 때 그냥 검찰이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법원의 영장 발부 추세가 이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사실이라든가 소명을 그런대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네. 나 그냥 예전에 사실 군사 정권 시절에는 나 이 사람 미우니까 압수수색 하겠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만 간략히 적어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왔었거든. 저도 옛날에 군사 정권 시에 판사할 때 그렇게 뭐 검찰에서 청구하면은 뭐 검찰이 수사 열심히 하겠는데 봐줘야지 했는데 지금은 우리 법원에서 인권 의식이 좀 강하달까요. 그래가지고 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데 범죄 사실이 만일에 좀 모호하다. 그다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검찰로서는 수사 초기부터 타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은 이거는 이 내부자의 어떤 정보 제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 그다음 압수수색 대상 물품 이런 걸 전부 다 알게 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롯데그룹은 이른바 형제난으로 네. 뭐 지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게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졌었고 또 국부 유출 말씀하셨지만 그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검찰이 단단히 벼르고 수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지배 구조는 사실 뭐 검찰이 수사 안 하더라도 이 세무서에 가면 국세청에 가면 이 최대 주주부터 주주 명부가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이 주주가 최대 주주가 누구, 그다음 2대 주주, 3대 주주 다 나오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서 이 지배 구조 밝힌다. 이거는 뭐 검찰이 굳이 수사 안 하도록 밝혀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 이게 형제의 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형제의 난일 가능성이 많다. 작년하고 신동빈 그 두 축이 엄청나게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 신동빈 회장이 계속 승리를 했죠.
그 주주총회에서 여기서 승리했던 데서 신동주 회장이 계속 연전연패를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막판에 몰린 게 아닐까. 그리고 신동주 회장으로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롯데그룹 내의 모든 그 정보 이걸 검찰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검찰이 이렇게 세세하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롯데그룹은 지난 MB 정부 시절 자산 총액이 2배 가까이 늘면서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검찰의 칼끝이 이전 정부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가 참 그 미묘한 문제인데 네. 민감한 문제고 한데 사실 우리가 그 저기 SK도 사실 로테우 정권 때 SK텔레콤 인수라든가 하면서 엄청나게 커져버렸거든요. 그 식으로 롯데도 지금 이명박 정권 시절에 사실 좀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인수 합병 통해서 자산 불리기에 나선 거죠. 네. 그리고 재계 5위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인가? 그러면 이명박 정권 시절 실세들이 여기 도움을 줬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결국 그 롯데그룹 수사가 전 정권의 핵심 실세까지 갈 것이 향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큰 거죠. 이게 저기 정권 실세까지 벌써 지나간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하고 그 이질적인 정권 같으면 또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티격태격했지만 그래도 같은 보수 정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롯데그룹의 태도하고 그다음 어떤 그 딜 검찰과의 딜 검찰에서 이 정도로 롯데 해주고 그다음 롯데도 이 정도 주고 우리도 이 정도 처벌받고 끝내자 이렇게 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그 칼날이 향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수사 방향에 따라 다른 거지 지금부터 벌써 정치권을 뭐 조사해서 혼내주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수사가 과연 확대가 될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롯데그룹 측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네, 그 롯데 측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거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압수수색 당시에 일단 신격호 총괄 회장이 입원을 했고요. 또 신동빈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제기되던데요. 근데요. 네. 이 정도 지금 제가 롯데그룹 측 사람이라면은 신동주 회장과 신영자 씨, 그다음 신동빈 씨 이 3자 간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지금 아니 신동주 씨가 물론 그 주주총회 싸움에서 패퇴해서 물러났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장남인데 그런데 이런 반격이 오리라는 걸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동빈 회장이라든가 안다 하더라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 그룹에 문제 있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마쿠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정리를 하고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 전격적으로 당했다. 만일 그렇다면 그거는 롯데그룹의 어떤 기획실이라든가 아주 브레인들이 좀 그 이제 무사한 일을 한 것이 되는 거죠. 거기도 법무실도 있고 검사 출신 뭐 이래 변호사 출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로서는 그 신동주 씨하고 이런 그 분쟁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했어야죠. 네. 그렇다면 뭐 미리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압수수색에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신동빈 회장 자택에 대해서는 거의 뭐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신동빈 회장 집에 모든 물품을 보관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그룹이 조금만 뭐 브레인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신동주 씨하고 그 법률적 분쟁, 주총 분쟁이 있을 때부터 대비는 해놨어야죠. 그러니까 미리 좀 조짐을 느꼈을 것이다. 그건 알아야죠. 느낌이 아니고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아야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03년입니까? 대선 불법 자금 의혹 수사 당시에도 이제 일본에 머물면서 소환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을까? 글쎄요. 그때는 신격호 회장이 사실 그룹의 총수고 하니까 검찰로서도 신격호 회장이 문제지 신동빈 회장은 거기에 신격호 회장의 지시를 받는 아들이지만 그런 식으로 치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죠. 지금 신격호 회장은 뭐 병원에 지금 서울대 병원에 고열로 입원해 있다는데 그리고 제 생각에도 지금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신격호 회장을 상대로 지금 수사 못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할라 해도 신격호 회장이 병원 안 나오겠죠. 계속 아프고 그렇다면은 이 그룹의 실질적인 총 지배자 신동빈 회장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 일본에 있다고 해서 될 수도 없고 신동빈 회장도 지금 한국 롯데의 지금 총수인데 계속
그룹 경영 안 하고 뭐 외국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해야죠. 그때랑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완전히 다르죠. 네. 예. 그 롯데그룹 창사 이후 이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는데 그 롯데호텔 상장 등 이제 그룹이 진행 중이던 뭐 계획들이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되겠군요. 그건 당연하죠. 만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롯데 뭐 호텔이라든가 롯데백화점이라 이런데 그 상장 문제가 사실은 이게 그 저기 우리 상장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뭐 이런 도덕성이라든가 범죄 관련성 이게 뭐 명시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심사의 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성이라든가 범죄 연루성이라든가 네. 그러면요 심사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주식 가치가 상당히 하락된 채 IPO 네. 주식 공개를 하면 롯데로서는 사실 이번에 그 상장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마련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타격이 있고요. 아, 제 생각에는 그 또 시기가 지금 몇 개월밖에 지금 7월 달에 한다 그러면 이게 상장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뭐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 기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신동빈 회장이 직격탄을 맞은 틈을 타서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또 반격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형제 간 다툼은 더 커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동주 회장이 네. 전 회장이 뭐 딴 회장이 왜 이렇게 아까 저희들 제 추측을 하면 뭐 정보 제공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뭐 내 동생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검찰에 자료를 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이 신동주 회장으로서는 네. 마지막으로 권토 중례를 한번 노려본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롯데거든요. 사실 지배사 아닙니까? 광윤사를 비롯해서 한국 롯데의 많은 주식을 가지는 게 일본 롯데인데요. 거기서 지금 신동주 회장이 졌던 그 주주총회에서 졌던 게 있죠. 어떤 저기 직원들 주주 그다음 뭐 거기에 이런 분들이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을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그쪽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만일 이번에 한국 검찰에서 만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 측에서는 가장 민감한 게 도덕성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네. 과연 계속 신동빈 회장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네. 거기에서 아마 일본 지배 주주들의 의사가 어떻게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네. 형제 다툼에 검찰 수사까지 집안이 시끌시끌한데 수사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